지금까지 우리는 고차함수나 람다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코틀린은 다양한 함수 모양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익명함수입니다. 익명함수는 여기 익명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함수의 이름이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 라인에 있는 것이 전형적인 익명 함수라 할 수 있겠는데요. 보시면 일반 함수랑 거의 모양이 대동소이하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 a라는 이름을 붙이면 이렇게 쫙 집어넣으면 자, 일반 함수와 똑같지만 여기에 fun 다음에 함수의 이름이 생략되었죠. 자, 보통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익명 함수라 부릅니다. 자, 익명 함수는 왜 필요할까요? 자, 우리 앞에서 람다식으로 함수를 간단하면서도 깔끔하게 정의하는 법을, 그리고 함수형 언어식으로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죠. 람다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람다식의 특징은 무엇인지요? 자, 람다식 같은 경우에는 리턴 값이 람다식의 맨 아랫줄에 있는 것이 리턴되죠. 여기 예를 보시면 이것이 리턴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리턴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할 수 없어요. 리턴이라는 키워드를 어떤 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어떤 조건문에서 어떤 조건이 맞으면 바로 함수를 끝내고 나가자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리턴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브렉이나 컨티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while문이나 for룹에서 어떠한 제어, 그러니까 룹을 제어할 때 브렉이나 컨티뉴를 사용하는데 람다식에서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익명함수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턴이나 브렉이나 컨티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익명함수를 통해서 좀 더 세부적인 제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익명함수의 꼴을 보시면 거의 람다식과 매우 흡사한데 달라지는 점이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 함수, fun이라는 것이 들어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fun이 들어가는데 거의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람다식과 아주 흡사합니다. 사실 맨 아래에 있는 것은 람다식과 동일하죠. 람다식과 구별이 전혀 안 갑니다. 자, 이렇게 익명함수는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리턴이나 브렉이나 컨티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inline 함수가 있습니다. inline 함수는 어떤 함수를 우리가 만들면서 함수가 호출되는 곳에 실제로 이 서브루틴, 이 함수의 실제 바디 값을, 이 바디를 이렇게 카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함수가 호출될 때에는 함수가 호출되면 함수에 사용되는 로컬 베리어블들이 새로운 스택에 쌓이죠. 스택의 새로운 레이어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른 함수를 호출하면 다시 메모리 공간의 스택 영역에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서 호출하고, 그리고 함수가 리턴될 때 그 스택에 있는 로컬 베리어블의 영역을 모두 날리죠. 이렇게 우리가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스택에 대한 오퍼레이션이 일어나야 되고 또 현재 상태를 세이브할 수 있는 다양한 오퍼레이션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함수를 여러 번 호출하면은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 직접 원래 함수를 카피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inline 함수를 inline이라고 선언하신 다음에 뒤에 함수 모양은 똑같죠. 우리가 일반 함수를 정의할 때 똑같지만 앞에 fun 앞에 inline을 붙임으로 컴파일 될 때, 그리고 우리가 요 메인을 사용할 때 요 sub에 있는 모든 내용물들이 이쪽으로 복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서 스택 오퍼레이션을 하는데 그런 오퍼레이션들이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inline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예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short fun이라는 어떤 함수가 있고요. 두 번째 그 인자 파라미터가 지금 함수입니다. out이라는 함수이고, 자, integer to integer라는 타입의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호출할 때에는 지금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타입을 사용했습니까? 그렇죠. 람다식을 사용해서 이 함수를 자, 이 short function 안에 파라미터로 집어넣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냥 자, 이렇게 it이 들어가는 어떤 파라미터가 들어가는, 그리고 아무것도 프린트 ln만 수행하는 그러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inline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요 inline 부분에 3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어떠한 a라는 로컬 베리어블과, 그리고 이 부분은 모두 이쪽으로 카피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out이라는 부분에 자, 요 함수가 카피가 이루어집니다. 한마디로 이 함수가 호출될 때는 자, 요 파라미터를 담을 수 있는 베리어블을 만들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카피를 통해서 자, 이 함수가 마치 우리가 함수를 콜할 때처럼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코틀린을 자바로 번역한 다음에 자바를 쭉 살펴보게 되면 실제 이런 것들이 이 영역으로 카피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inline 함수의 단점이 있습니다. 코드가 반복적으로 복사가 되면 자, 코드 전체의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라이브러리화 시키고 또 모듈화 시키는 것은 코드를 단순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라이브러리화 시키고 또 모듈화를 시키는데 역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아예 람다 함수 쓰지 않도록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앞에서 우리가 고려한 sub이라는 동일한 함수를 보면 두 번째 인자, 자, out2 요 파라미터가 지금 무엇으로 선언되어 있죠? no inline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sub 같은 경우에는 또 inline으로 되어 있어요. 예제를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본 그 short function, 그것이 inline으로 되어 있지만 파라미터 내에 있는 out이라는 함수는 no inline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함수를 호출하면 대부분의 것들, print ln이나 이 print nl은 이쪽으로 카피가 되겠지만 이 out은 자, 어떻죠? 이것이 no inline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함수 콜하는 것처럼 함수를 부릅니다. 한마디로 어떤 텍스트 카피를 통해서 함수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클래시컬한 함수 호출 방법으로 이 out은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 라인이 늘어나지가 않겠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비지역 반환입니다. 자, 아래 코드를 보시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short 펑션입니다. 이 short 펑션은 여기에서 지금 함수를 매기 변수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런데 이 매기 변수로 들어온 함수 꼴을 볼까요? 이 부분이 지금 매기 변수로 들어온 함수일 텐데, 자, print nl first call it. 콜이 뭐죠? it이 요거죠. 그리고 return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로컬 함수를 수행하다가 어떻게 되죠? 끝나버리죠. 그래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short 펑션을 보시면 자, print ll before calling out, 그 다음에 이 out을 수행하는데 이 out이 뭐죠? 지금 이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out을 수행하다가 return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 함수 short 펑션이 아예 끝나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파라미터로 들어간 함수 내에 return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non-local return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자, 사실은 short 펑션이 부른 이 out이라는 함수는 자, short 펑션이 부른 로컬 함수인데 그 로컬 함수에서 return을 하면 이 로컬 함수만, 이 out이라는 함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석하게도 자, short function이라는 함수 자체가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맨 아랫줄에 있는 printLL after calling out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 그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cross inline입니다. 자, cross inline은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함수를 파라미터로 받아들여서 그 함수가 리턴하는 경우를 금지시키는 거죠. 네, 금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out이 호출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그리고 이 out이라는 것은 nested 함수 내에서 호출이 되죠. nested 함수는 역시 파라미터를 함수로 받아들여서 그 함수를 실행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 하면 그 정의가 여기 있죠.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파라미터로 들어가서 out으로 replace 되는, out으로 호출되는 그러한 함수 바디가 이 위에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함수가 out이 되는 것이고, out이 nested 펑션 안으로 들어가고 nested 펑션은 그냥 out을 실행하는 정도이죠. 그런데 이것은 크로스 인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턴 사용이 불가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우리가 어떤 함수가 파라미터로 들어갈 때 그 함수가 비지역 리턴을 통해서 non-local 리턴을 통해서 갑자기 원치 않는 함수의 종료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크로스 인라인을 사용하면서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결정적인 프로그램 수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확장 함수입니다. 확장 함수는 클래스의 멤버 함수를 외부에서 더 추가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일반적으로 클래스의 멤버 함수는 클래스가 정의된 그 위치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를 선언하면서 자, A고요. 초기화 될 때 들어오는 매개 분수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 안에 fun 형식으로 멤버 함수가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A라는 클래스에 내가 다른 새로운 fun을 집어넣는다고 하면 어떻죠? 자, 이 클래스로 가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멤버 함수를 집어넣을 수 있어야만 하겠죠? 하지만 이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라면, 혹은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경우라면 확장 함수를 통해서 클래스의 멤버 함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fun이 있고요. 자, 이것이 확장 대상이 되는 클래스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추가하고자 하는 멤버 함수 이름과 나머지는 매개 변수 리스트, 반환값,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예를 볼까요? 자, 이 코드는 어떠한 스트링이 다른 스트링과 비교해서 누가 기냐에 따라서 긴 스트링을 리턴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소스에 헬로 월드가 들어있고요. 타겟에 코틀린이 들어있죠. 그런데 보시면 자, 우리가 확장하려는 자, 클래스는 스트링이라는 클래스입니다. 자, 소스가 스트링이고요. 자, 이 소스는 이렇게 헬로 월드를 갖게 됨으로써 스트링이라는 타입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스트링이 갖는 모든 멤버 함수를 소스 점 프리픽스를 사용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싶은 거죠. 그것이 뭔가 하면 getLongString입니다. 여기에서는 자, 이 멤버 함수를 사용하는 어떠한 스트링과 타겟 스트링의 길이를 비교해서 자, 원래의 스트링, 그러니까 이 멤버 함수를 호출한 그 스트링의 길이가 길면 그것을 리턴하고요. 만약에 타겟 스트링의 길이가 길면 자, 타겟 스트링을 리턴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시면 아주 단순합니다.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를 내가 자, 외부
함수를 통해서 확장하겠다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똑같죠. 단지 여기 this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this는 확장되어 있는 확장 대상이 있던 자리에 문자열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target은 이 멤버 함수의 파라미터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위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텐데요. 소스에 지금 헬로 월드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타겟에 코틀린이 들어있고, 소스는 뭘 가리키나요? 헬로 월드를 가리키는 것이죠. 헬로 월드에 get long string, 여러분께서 아래에 확장 함수 기능을 통해서 새로 정의한 멤버 함수가 들어있고요. 타겟이 뭔가요? 코틀린이죠. 그래서 이 코드는 헬로 월드의 스트링 사이즈와 그리고 코틀린의 스트링 사이즈를 비교해서 긴 것을 출력하는 그러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확장 함수를 통해서 기존에 있던 클래스를 externally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중위 함수입니다. 인픽스 노테이션이라고 해서요. 인픽스 노테이션은 그냥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클래스의 멤버 함수를 사용할 때에는 a.member function 괄호 열고 어떤 x의 파라미터 이렇게 집어넣죠. 그런데 어떻게 바꾸는 건가 이것을요. 그냥 a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더하기나 곱하기나 빼기나 나누기와 같은 바이너리 펑션을 사용하는 것처럼 바이너리 오퍼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멤버 함수를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매우 직관적으로 어떠한 함수를 이해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중위함수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멤버 메서드 또는 확장함수여야 되는 것이죠. 확장함수처럼 우리가 이 중위함수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반드시 하나의 매개 변수를 가져야 돼요. 왜 그렇죠? 여기 보면 바이너리 오퍼레이터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 멤버 함수의 객체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멤버 함수고 이것이 파라미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모양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매개 변수는 많아야 하나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바이너리 오퍼레이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픽스 키워드를 사용해서 정의합니다.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아래가 지금 인픽스 함수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중위 함수를 만들었을 때와 거의 똑같죠. 왜냐하면 여기가 우리가 확장하고자 하는 클래스 이름이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멤버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나머지는 함수를 만드는 것과 똑같죠. 예. 차이가 뭔가요? 단지 여기 인픽스라는 키워드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픽스 키워드를 하나 더 붙이고 for를 붙이고 클래스 이름이 나오고 확장하고자 하는 중위 함수를 하나 만들면 되는 것이죠. 쓸 때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것은 중위 함수 인픽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치 바이너리 오퍼레이터를 쓰는 것처럼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이 P 연산자고요. 이것이 연산자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위 함수를 구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꼬리 재교 함수입니다. 재교 함수는 여러분께서 다른 수업 시간, 자료구조 시간이나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할 때 배우셨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함수 내에서 자기 스스로를 다시 한번 호출하는 함수를 보통 재기 함수라 부르죠. 그런데 꼬리 재기 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재기 함수를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함수를 호출하기 때문에 메모리 공간 내에서 스택을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수를 여러 번 자주 계속 호출하면 스택에 쌓이는 양들이 점점 많아지겠죠. 근데 그 양은 사실은 계속 리니어하게 증가합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함수가 똑같은 반복적으로 어떠한 베리어블들을 스택에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꼬리 제귀 함수라는 것은 그러한 스택 오버플로우를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테크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귀함수의 필수 조건이 나오는데 제귀함수는 기본적으로 무한 호출에 빠지지 않도록 반드시 터미네이션 컨디션,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탈출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탈출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스택 영역을 무한히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제어해야 됩니다. 그리고 코드가 단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는 피라미드가 사실은 어쩌면 여러분께서 어쩌다 빠질 수 있는 제귀함수의 모양일 수 있습니다. 한 번 이렇게 호출하면 두 번 그 아래에서 두 번 똑같은 함수로 호출하는 것이고 또 그 함수가 그 아래에서 여러 개의 함수를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형태로 기하급수적으로 우리가 함수의 호출을 반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꼬리 제기 함수는 그러한 스택 오버플로우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메커니즘인데요. 우선 꼬리 제기 함수가 아닌 일반 제기 함수의 꼴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이것은 팩토리얼인데요. 팩토리얼은 우리가 아래에서 보시면 n에 대해서 팩토리얼을 구하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n에 대한 팩토리얼을 구하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을 뭐로 사용하는 겁니까? 요만큼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팩토리얼에 n-1을 계산하는 것이고 또 요걸 계산하기 위해서 n-1을 호출한 이 팩토리얼 안에 n-2를 이런 식으로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n-4 팩토리얼 여기에 n의 4를 집어넣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특징을 보시면 이 코드에서 보시면 요게 뭐죠? n-1이면 요게 리턴이죠. 예. 여기서는 리턴인데 if n이 1이면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 n에다가 다시 뭐하죠? 팩토리얼 n-1을 호출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서 보면 만약에 n이 4라고 하면 요 경우에 여기에 n이 4이기 때문에 n이 1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리턴되지 않고 1로 들어가겠죠. 그럼 n이 4가 되는 것이고요. 4가 되는 것이고 팩토리얼에 n-1이 되니까 팩토리얼 n-1 4-1 3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요거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팩토리얼 4를 호출하면 이 호출한 함수가 4에다가 팩토리얼 3을 호출하게 되고 그러면 이 계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뭐하죠? 팩토리얼 3을 호출합니다. 곱하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팩토리얼 3을 호출하죠. 그리고 다시 팩토리얼 3을 호출한 것이 요거죠. 이 안에서 다시 팩토리얼 2를 호출하고 또 팩토리얼 2를 호출한 것에서 팩토리얼 1을 호출하고 이것이 터미네이션 조건에 맞기 때문에 그때 리턴을 해서 결과값을 2에 곱하고 또 3에 곱하고 4에 곱해서 결과적으로 팩토리얼 4가 리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팩토리얼 4에 들어갈 때 이미 팩토리얼에 있는 요 로컬 함수가 변수가 스택에 쌓이고 다시 팩토리얼 3을 부를 때 똑같은 n이 스택에 만들어지고 다시 팩토리얼 2를 부를 때 이 n이 또 쌓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스택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택 오버플로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꼬리 제기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선 키워드로 테일렉이라는 함수를 키워드를 쓰고요. 그 다음에 호출 방식도 바꿔줘야 돼요. 호출 방식도 계산이 미리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앞에서 보시면 이거를 지울게요.
보시면 이 4 곱하기 팩토리얼 3이 계산이 안 되죠. 왜냐하면 팩토리얼 3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죠? 일단은 4는 결과값에 곱해져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단은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결과값을 런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런을 n과 한번 곱해줌으로써 자 어떻게 되는 제일 처음 4 곱하기 n은 한번 일어나는 것이죠. 4 곱하기 n이 아니라 4 곱하기 1은 자 여기에 r이 지금 디폴트 값이 1이기 때문에 1 곱하기 4가 미리 계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하게 되는가 하면 자, 그 다음에 팩토리얼에 n-1이 얼마죠? 3이 들어가고 이번에 런 곱하기 n, 즉 1 곱하기 4를 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는 4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자, 팩토리얼 4-1, 팩토리얼 3에서 계산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팩토리얼 자, 2와 3 곱하기 4가 계산이 될 겁니다. 이것은 4는 언제 계산이 된 거죠? 위에서. 자, 이 함수를 팩토리얼 3을 호출한 그 함수에서 미리 계산된 것이고 자, 팩토리얼 3에서는 이번에는 3-1, 2를 호출하고 그리고 아까 n이 여기 3이었고 우리가 받아온 런이 4였죠?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결과값을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팩토리얼 재계함수를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 테일렉이라는 키워드를 붙이면 우리는 꼬리 재계함수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자, 우리가 결과값을 계속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스택을 사용하지 않고도 단지 룹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물론 스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스택의 메모리의 영역을 늘리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가 재계함수를 사용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로컬 함수를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 팩토리얼 재계함수의 여러 가지 기능을 다 이용하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자, 스택 오버플로우를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꼬리 재계함수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꼬리 재계함수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재계함수의 특징을 이용해 가면서 하지만 스택 오버플로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결과값을 자 나중에 리턴 될 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fun 앞에 테일렉이라는 이 키워드를 붙이면서 우리가 꼬리 재계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재계함수는 여러분 앞으로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만드는 것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재계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 함수의 콜 형태를 이해해야 되고 또 우리가 결과값이나 계산되는 값이 어디에서 리턴되는지 어디서 붙어나가는지를 알고 계셔야만 우리가 재계함수를 잘 만들 수 있고요. 또 그런 것을 잘 이해하신 다음에 자 꼬리 재계함수를 사용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꼬리 재계함수를 통해서 재계함수의 특징과 그리고 스택 오버플로우를 방지하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자, 예제로서 피보나치 수열은 여러분께서 한번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시고요. 그 예제는 여기에 남아 있으니까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